안녕하세요.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TV 더보기의 유승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원입니다. 이제 입춘도 지났고 어느새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맘때면 꼭 하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봄맞이 대청소입니다. 맞아요. 이 추운 겨울엔 환기도 좀 소홀하게 되고 청소도 미루게 되는데 봄이 다가오면 왠지 대청소를 한 번쯤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죠. 주원 씨, 그러면 봄맞이 대청소 알고 계시는 거 있으면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 미세먼지 농도가 옅은 날을 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불과 베개에는 집 먼지 진드기가 많으니까 60도 이상 온수로 세탁한 다음 햇볕에 말려주시고요. 창틀에 낀 먼지는 그냥 걸레로 닦는 것보다 굵은 소금을 뿌리고 30분 뒤에 닦아주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또 화장실 청소를 할 땐 수도꼭지 같은 스테인리스는 치약으로 닦아주면 좋은데요. 치약에는 연마제 성분이 있어서 반짝반짝 광을 내주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정말 유용한 팁들이 많은데요. 봄맞이 대청소 계획하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봄을 맞이하는 산뜻한 기분으로 오늘 TV 더보기도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부터 해봐야겠죠? 오늘의 하이라이트부터 시작합니다.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오늘의 TV 더보기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코너 전격 회부에서는 과학계 뉴스를 발빠르게 소개하는 사이언스 투데이의 감상 포인트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두 번째 코너 부르의 명작에서는 YTN 사이언스 명작 다큐멘터리 대우주에서 소개한 우주 왕복선에 대해 알아봅니다. 세 번째 코너 비교 분석 과학 대 과학. 이번 주 주제는 신소재인데요. 주민 현장에 소개된 플라스틱과 다큐S 플러스에서 다룬 그래핀을 비교 분석해봅니다. 마지막으로 3월 첫째 주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까지 TV 더보기 채널 고정. 네, 오늘 방송도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첫 번째 코너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현재 방영 중인 프로그램을 집중 분석해보는 코너죠. 전격 해부 시간입니다. 승민 씨,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을 자세하게 알려주실 건가요? 네, YTN 사이언스의 장수 프로그램이죠.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과학적인 시각으로 풀어보는 뉴스 프로그램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는 매일 2번씩 새로운 과학 소식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만 챙겨보면 최신 과학 뉴스는 거의 모두 섭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과학 뉴스와는 차별점이 있다는데요. 과연 그것이 무엇일지 전격 해부 사이언스 투데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과학과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과학적인 시각으로 분석해보는 프로그램 사이언스 투데이. 매일 새로운 과학계 뉴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사이언스 투데이를 전격 해부해봅니다. 우리 주변에는 과학 원리를 적용해볼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요.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시청자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사이언스 투데이의 첫 번째 감상 포인트가 있는데요. 과학적 시선으로 보는 사회 이슈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일반적인 연예 뉴스와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여러 사회적 이슈들 중에서도 과학 이론을 접목시킬 수 있는 소식 위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순수 과학에 치중된 뉴스는 아닌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생활과학은 물론 사회, 의료, 환경까지 사회 전반적인 이슈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두 번째 감상 포인트, 바로 생생한 해외 과학 뉴스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국내 소식뿐 아니라
해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과학 뉴스도 전달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새롭게 발표된 연구 발표라든가 과학 이론을 각국에 파견된 특파원을 통해 발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의 세 번째 감상 포인트, 과학계 화제 인물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일명 주민피플이라는 코너인데요. 과학계 화제 인물을 스튜디오로 직접 초대해 그들의 발표한 전문 분야에 대해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20년 넘게 동해의 지질 구조를 연구해온 전문가나 알츠하이머 치료 연구에 앞장서고 있는 박사 등 관련 분야를 연구한 과학자를 초대해 심도 있는 과학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기자가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분야를 과학자에게 직접 들을 수 있어서 보다 알기 쉽게 과학 이론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피플 코너가 아니더라도 주제에 맞는 전문가를 초대하거나 전화 연결을 통해 전문 지식을 전달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방식은 그 주제에 대해 보다 깊은 이야기를 끌어갈 수 있는 것은 물론 보다 신빙성 있는 과학 뉴스를 전달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최고의 감상 포인트는 바로 매일 업데이트되는 과학계 뉴스입니다. 매일 하루 2번씩 새로운 과학계의 소식을 업데이트하는 국내 유일의 과학 뉴스 사이언스 투데이. 2007년부터 진행된 YTN 사이언스의 대표 장수 프로그램인 만큼 앞으로도 알찬 과학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매일 신속하고 정확한 과학 뉴스를 전해드리는 사이언스 투데이.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유익한 과학 소식만 엄선해서 전달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 과학 뉴스까지 정말 다양한 뉴스를 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저도 사이언스 투데이 잘 챙겨봐야겠습니다. 그렇죠. 매일 오전 11시와 오후 4시에 업데이트된 뉴스가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 잊지 말고 본방사수해주세요. 네, 앞으로도 사이언스 투데이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승민 씨, 이제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놓치기 아까운 명작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코너, 불후의 명작입니다. 조 씨, 오늘은 어떤 명작 다큐멘터리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우주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일들에 대해 다루는 다큐멘터리죠. 다큐멘터리 대우주를 준비해봤습니다. 그중에서도 우주 왕복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텐데요. 승민 씨, 국제우주정거장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럼요. 인간이 우주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우주를 탐사해 볼 수 있는 말 그대로 일종의 정거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대한 우주 실험실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국제우주정거장은 1998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13년간에 걸쳐 건설됐는데요. 이를 건설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우주왕복선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우주왕복선은 다양한 성과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불후의 명작, 다큐멘터리 대우주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 비행사를 태운 우주왕복선이 인류에게 얼마나 기여를 했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코너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의 과학 원리를 비교하고 분석해보는 비교분석 과학대 과학 시간입니다. 네, 오늘 비교분석 과학대 과학에서 다룰 주제는 바로 인류의 문명과 함께 발전해온 신소재인데요. 그중에서도 20세기 신소재 플라스틱과 21세기 신소재 그래핀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두 번째 코너 불후의 명작부터 확인해 보시죠. 지구와 우주를 오가는 우주왕복선. 1981년 콜럼비아호에서 시작해 2011년 아틀란티스호까지. 우주왕복선은 30년간 우주 개발의 역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 명예롭게 퇴역했습니다. 그동안 150명의 우주비행사들이 거쳐갔고 133개의 미션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는데요. 그렇다면 30년간 우주왕복선이 남긴 성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주 왕복선의 연구 대상은 지구였으며 지구 관측에 새로운 장을 열었는데요. 지구의 지형에 마이크로파를 반사시키는 영상 레이더를 통해 지구의 다양한 지형을 자세하게 담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레이더의 마이크로파는 지표 안을 살짝 통과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지표 아래에 있는 바위와 토양에 숨겨진 정보까지 볼 수 있었는데요. 그 결과 사하라 사막의 모래가 오랫동안 숨겨온 지형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막 지표 바로 아래에서 소행성과 충돌해 움푹 파인 구덩이, 즉 크레이터가 발견된 것인데요. 이 영상은 수억 년 전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했다는 걸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가 됐습니다. 우주왕복선의 레이더 기술은 지구의 즉각적인 변화를 기록하는 데도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1994년 10월에 촬영된 칠레의 파타고니아 빙원 레이더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빨간색과 보라색은 고도가 높은 지역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같은 우주왕복선이 나중에 찍은 영상과 비교해보면 빙하가 움직이는 속도를 측정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연구는 지구의 빙하지대가 기후변화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주왕복선은 다른 방법으로도 지구를 탐사했습니다.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진행된 3번의 탐사에선 지구 대기의 화학적 성질과 태양과의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이 이뤄졌는데요. 그 결과 우리에겐 프레온가스로 알려진 염화불화탄소가 지구를 보호하는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우주왕복선 실험에선 식중독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인 살모넬라균이 우주에서 더 활성화된다는 이론을 밝혀냈는데요. 이 실험은 훗날 살모넬라균의 예방 백신을 개발하는 데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주왕복선의 최대 성과 중 하나, 바로 국제우주정거장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998년부터 우주왕복선은 우주의 국제우주정거장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부품과 재료들을 운반하는 데 쓰였는데요. 그로부터 13년 후 국제우주정거장이 비로소 완성되면서 과학자들에게 생명과학은 물론 재료과학, 천문학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영구적인 실험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2011년 7월 마지막 비행을 마친 우주왕복선. 비록 우주왕복선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동안 이룬 성과는 오랫동안 우주개발 연구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를 이끌 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신소재. 오늘 비교 분석해볼 신소재는 주민 현장에 소개된 플라스틱과 다큐에스 플러스에 소개된 그래핀입니다. 현대 문명을 주도하고 있는 이들 소재에 담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첫 번째 신소재는 플라스틱입니다. 현재 플라스틱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재 중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플라스틱은 언제 처음으로 만들어진 걸까요? 플라스틱은 아프리카 코끼리의 상아를 대신해 당구공을 만들 재료를 찾다가 탄생됐는데요. 1869년 미국의 존 하이엇은 최초의 천연 수제 플라스틱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당구공 재료로는 강도가 약해서 만년필, 단추 재료로 사용됐죠. 그리고 합성 수지로 만든 최초의 플라스틱은 1907년 리오 바이클랜드가 발명한 베이클라이트였는데요. 베이클라이트는 단단하고 절연성도 있으면서 내구성도 뛰어나 본격적인 플라스틱 시대를 열었습니다. 플라스틱과 함께 비교해볼 신소재는 그래핀입니다.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 휘고 구부러지는 컴퓨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꿈같은 컴퓨터가 그래핀으로 인해 실현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21세기의 꿈의 소재라 불릴 만한데요. 그렇다면 그래핀은 언제, 누가 만들어낸 소재일까요? 2004년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안드레간 교수는 흑연을 구성하고 있는 탄소의 성질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연필심에서 얇은 탄소층을 떼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연필심에 스카치 테이프를 붙였다 떼어내기를 반복했고, 그러다 초박리 탄소층을 얻어냈는데요. 그 상태에서 테크닉을 개선한 결과 마침내 한 층으로 된 탄소, 즉 그래핀을 만들어냈습니다. (21세기) 신소재인 그래핀에 비한다면 플라스틱은 그저 오래되고 진부한 소재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플라스틱은 나름대로 다양한 형태로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그 활용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플라스틱에도 친환경 바람이 불면서 바이오 플라스틱이 나왔습니다. 기존 플라스틱의 원료인 원유 대신 옥수수나 밀 껍질을 사용해 만든 플라스틱으로 자연에서 분해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 현장에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불연성 강화 플라스틱도 개발됐는데요. 불에 강한 성분들을 첨가해 일반 플라스틱과 비슷한 물성을 가지고 있지만 화재의 안전 성능은 월등히 높은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용품은 물론 산업 전반에 쓰이고 있는 플라스틱만큼이나 그래핀의 활용 분야 또한 굉장히 다양합니다. 과연 우리 생활에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그래핀은 소재 자체가 투명하기 때문에 컴퓨터 모니터나 휴대전화 액정 같은 웬만한 디스플레이 도구들을 투명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편의에 맞게 컴퓨터 등을 구부리거나 접어서 갖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언제든 다시 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에 적용될 수 있었는데요. 일명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기적의 소재인 것이죠. 그래핀의 발견이 기적이라 여겨지는 것처럼 20세기 플라스틱의 발명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그렇다면 플라스틱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진 걸까요? 에틸렌을 중합하면 폴리에틸렌, 즉 플라스틱이 되는데요. 여기에 열과 압력을 가하면 얼마든지 원하는 모양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은 그 밀도에 따라 용도가 구분됩니다. 포장재와 단열재는 밀도가 낮은 플라스틱, 각종 용기와 절연 재료는 밀도가 높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집니다. 플라스틱이 에틸렌을 중합해 만들어진 소재라면 그래핀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진 걸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첫 번째는 물리적 박리법입니다. 연필심에서 그래핀막을 얻어내듯 흑연판에서 나노 수준의 탄소층을 떼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수작업이라 불편하고 양이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화학적 박리법인데요. 그래핀을 여러 조각 낸 뒤
화학적 방법을 동원해 수용액상에서 그래핀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이 방법 또한 대량 생산은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현재 국내의 연구팀은 이를 개선한 그래핀 제작법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비록 그 크기는 작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신소재. 앞으로도 신소재가 만들어낼 우리 사회의 흥미로운 변화를 기대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플라스틱과 그래핀에 대해 비교 분석해봤는데요. 특히 그래핀의 경우 조금만 더 기술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접어서 들고 다니는 컴퓨터도 머지않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또 과학자들 사이에선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에 0.1%의 그래핀을 넣으면 내열성이 향상되고 또 1%의 그래핀을 섞으면 플라스틱에 전기가 통한다고요. 그만큼 그래핀이 가진 잠재력이 정말 크다는 말인 거죠. 네, 이 플라스틱에 전기가 통할 수 있다니 정말 쉽게 상상이 되지 않는데요. 앞으로 그래핀이 이뤄낼 혁명적인 변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코너 불의 명작에선 우주 왕복선의 활약상을 살펴봤는데요. 국제우주정거장 건설은 물론 지구 관측 등 엄청난 공을 세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우주 왕복선 프로젝트를 진행한 미국 항공우주국에서는 우주 왕복선을 대신할 더 큰 목표를 세웠다고 하는데요. 인간을 달의 뒷면이나 소행성 또는 화성으로 유인 탐사선을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동안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던 화성 탐사가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죠. 바로 다음 주에 방송 예정인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보여드리는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입니다. 네, 과연 3월 첫째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 지금 소개해드립니다. 수학 교육에 대한 고민을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수학 콘서트 수다학. 암기식 공부, 점수 올리기식 공부는 이제 그만. 외우지 않고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 오전 10시 수다학에서 알려드립니다. 진정한 직업 정신은 무엇일까요? 극도의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 극한 직업이 오전 11시 30분에 방송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과학을 개그맨 오정태, 김경진과 함께 실험을 통해 풀어가는 프로그램 지식실험 Q. 이번 시간에는 2개의 바퀴 안에 담긴 자전거의 과학에 대해 알아봅니다. 저녁 8시 지식실험 Q. 놓치지 마세요. 영국 공영방송 BBC가 자랑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양 다큐멘터리죠. BBC 특선 다큐가 밤 9시에 방송됩니다.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과학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과학을 두루 섭렵할 수 있는 YTN 사이언스 다큐. 밤 12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묻고 답하는 TV 과학 강연 프로그램 사과나무. 힘과 이동거리로 일의 양을 측정하는 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 직장인들이 하는 것은 일이 아니다? 두 종류의 일을 통해 삶의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 오전 10시 사과나무에서 확인해보세요. 아름다운 국내의 자연풍광부터 동서양의 약초 등 의학상식까지 국내 특선 다큐가 오후 12시 여러분 안방을 찾아갑니다. 뇌과학에 대해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박문호의 뇌과학 강의. 지난 시간에 이어 척수의 기능과 온몸의 감각신경이 뇌까지 도달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저녁 8시 박문호의 뇌과학 강의. 놓치지 마세요. 지구와 우주에 관한 다양한 의문점을 풀어보는 놀라운 지구, 신비한 우주가 오전 1시에 방송됩니다.
과학을 통해 역사 속 수수께끼를 풀어보는 프로그램이죠. 한국사탐. 예부터 우리나라의 현관문 역학을 했던 섬. 강화도의 유적을 둘러보며 강화가 품은 아픔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후 8시 한국사탐. 놓치지 마세요. 최신 IT 정보에서부터 첨단 과학 이론까지 미래에 대해 마음껏 상상해보는 즐겁고 다양한 IT 정보의 장. 이슈 매거진이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전 세계의 교민들을 통해 현지의 문화 체험을 해보는 시간. 글로벌 코리안이 밤 11시 50분에 방송됩니다. (21세기형) 글로벌 창의 인재들의 성공 신화를 들어보는 휴면 강연 프로그램 청년 창업 런웨이. 애견업계에서 프리미엄 서비스로 업계 1위를 달리는 태치비 이다혜 대표의 성공 스토리를 들어봅니다. 오전 10시 채널 고정해주세요. 소통이 절실한 시대, 소통의 달인 김창옥 교수와의 유쾌하고 감동적인 만남. 소나기가 오후 8시에 방송됩니다.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텔링 콘서트 이지영의 뮤직톡톡.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인 류문규 선생님과 함께하는 벨라로제 앙상블, 그리고 재즈선율의 허스키한 보컬을 담아내는 싱어송라이터 허지영의 음악을 들어봅니다. 밤 10시 이지영의 뮤직톡톡. 놓치지 마세요. 각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현재의 위치에 자리매김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 만나고 싶은 사람. 영화 더 테너의 실존 인물 성악가 배재철 씨의 이야기를 오전 9시 만나고 싶은 사람에서 들어봅니다. 720만 동포사회 소식과 함께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이슈와 정보를 전달하는 국내 유일의 프로그램 글로벌 코리안 플러스가 오전 9시 50분에 방송됩니다. 우주의 화려한 영상을 통해 우주로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대우주가 오전 11시 30분에 방송됩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중학생들의 흥미진진한 퀴즈 배틀. 대한민국의 창의 인재를 발굴할 퀴즈 킹왕짱이 오후 8시에 방송됩니다. 영화평론가 최강희가 들려주는 신작 영화 이야기와 영화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날씨의 모습. 밤 11시 50분 시네마 레인보우. 놓치지 마세요. 와, 역시 놓칠 수 없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3월 첫째 주에도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오늘도 여러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소개하다 보니까 또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 3월은 학교 개학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시기잖아요. 혹시 새해 작심삼일로 이루지 못한 계획이 있다면 다시 시도해보기에도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더 늦어지기 전에 새해에 세워둔 계획을 다시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럼 시청자 여러분 활기찬 한 주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프로그램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TV 더보기의 유승민, 전주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